도면대로 그 공사가 안 돼요. 아니, 그러니까, 나중에 다 그것은 문제가 됩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소방서에서 모르는데 무슨 문제가 돼? 소방서에서 허가 내준 대로만 공사하면 되는 거지. 소방은 법으로 해야 되는 건데 저희가 그걸 법을 어길 수는 없죠. 감리면은 도면대로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도면대로 하는 게 감리가 아닙니다. 도면 검토를 해서 이상이 없는지 확인을 하고 이상이 있으면 거기까지는 그거에 맞는, 대해서 수정을 해야 거기까지, 되는 게 감리 역할인 거지. 도면대로 하는 건 감리가 아니죠. 에이, 그건 또 아니지. 그 얘기는 또 다른 얘기지. 안녕하세요. 예소방입니다. 대화 내용 잘 들으셨나요? 어떤 대화 내용이냐면 소방감리 저희 직원과 건축감리 간의 대화 내용입니다. 요약하면은 잘못된 설계 그대로 시공하라는 건축감리의 말에 소방감리인 저희 직원이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건데요. 오늘은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일단 먼저 감리에 대해서 좀 말씀을 간단하게 드려볼게요. 감리의 역할이 무엇이냐? 원래 건물을 지을 때 여러 가지 공종들이 안전하게 법에 맞게끔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이를 감독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이 발주처, 즉 건물주는 없으니까 감독자, 약간 대행해서 감독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두는 게 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요. 우리가 건물을 지으면 이렇게 설계, 시공 단계를 거쳐서 준공을 하게 됩니다. 이론적으로는 우리가 설계업체가 아무 실수도 안 하고 시공업체가 아무 실수도 안 하면 감리는 할 게 없어지는 겁니다. 근데 실제적으로는 그렇지가 않죠. 설계자도 사람이고 시공자도 사람이기 때문에 설계하면서 실수할 수도 있고 시공자도 실수할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지적해주고 올바른 길로 이끌어가는 게 이제 감리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우리 소방감리의 업무 같은 경우에는 소방공사업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 범위를 보면 설계검토서를 검토하고 설계 변경 그리고 우리 공사에 사용할 자재에 대해서 승인을 내주고 실제로 우리가 승인한 자재를 사용했는가 검수를 하고 또 시공자가 시공을 잘 했는지 검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무리에서는 최종적으로 준공검사를 통해서 어떤 성능 같은 것들을 확보했는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보게 되는 게 감리의 업무입니다. 근데 이 소방은 좀 특별한 게 소방감리는 이 화재 안전에 연결이 되기 때문에 우리 소방 말고 다른 공종에도 굉장히 많이 연관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건축 같은 경우에 벽, 문, 창문, 계단, 복도 등등등 건축과 굉장히 많이 밀접하게 관계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사실은 소방시설은 액티브적인 시스템, 즉 우리의 패시브적인 시스템 건축 방제가 실패했을 때를 보완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화재 안전과 관련해서 이 건축 방제와 엮이는 게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전기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소방시설에 대한 전원 투입, 그러니까 뭐 정전 같은 게 생겼을 때 비상전원을 투입해야 되기 때문에 발전기나 비상조명 등 같은 것 때문에 연관이 있고 기계 같은 경우에도 수조, 배관, 통신은 방송설비, 비상방송, 또 자동화재 속보설비 등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토목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소방차 진입동선 때문에 협의할 일이 생깁니다. 조경은 왜 연관이 있냐 이런 얘기를 하실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완강기 같은 경우에 피난 착지점에 조경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화단 같은 게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그런 화단 같은 것들을 조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우리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공기 안전 매트를 펼쳐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나무에 가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조경하고도 화재 안전에 관해서 협의할 일이 있다. 이 정도로 우리가 소방이 연관되어 있는 공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소방감리의 권한은 어디까지 있을까요? 엄연히 우리가 이런 것들을 많이 연관이 되어 있지만 이런 것들에서 우리가 지시할 권한은 없는 겁니다. 즉 소방법에 의한 거, 소방시설이죠. 소방시설에 의한 거는 우리가 소방감리가 권한을 갖고 있지만 기타법에 의한 거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벽체의 두께가 내화구조 두께를 확보하지 못했다. 이런 것들을 이게 잘못됐습니다라고 건축감리한테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우리 소방감리가 건축 시공자한테 가서 이게 잘못됐으니까 다시 시공하세요 또는 설계가 잘못됐으니까 건축 설계자한테 소방감리자가 이거 설계 다시 하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각 공조에는 감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소방감리는 건축감리한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건축감리가 건축 설계자, 건축 시공자한테 필요하면 설계 변경 등을 통해서 적합하게 시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앞서 우리가 대화의 내용에서 왜 마찰이 생기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면 참 현실적인 문제이긴 한데요.
있는데요. 우리가 소방감리 분들은 물론 일부는 안 그렇지만 어떤 현역에서 이렇게 좀 주축으로 끌고 나가는 소방감리 같은 경우에는 소방에 관련된 법을 대부분 알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소방관이나 외부 점검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거 모르면 바보 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소방 같은 경우에는 법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스터디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타공정의 감리 분들도 물론 본인들의 법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다. 일단 대전제는 그렇습니다. 근데 가끔씩 본인 법인데도 모르시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소방감리는 처음에 감리에 투입되면 소방도면은 당연히 검토하지만 건축도면, 전기도면, 기계도면, 통신도면, 토목도면, 조경도면까지 확인을 해보거든요. 이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발견을 합니다. 이때가 저희는 가장 곤란합니다. 그 이유는 예를 들어서 건축법에 있는 벽, 그러니까 내화구조벽이 설계상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있구나, 알겠습니다, 제가 미처 검토를 못했습니다, 또는 내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너무 좋죠. 너무 해피한 상황인데 그걸 왜 네가 얘기를 하느냐서부터 해서 그게 왜 문제가 되느냐, 그 법이 어디 있느냐 얘기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해당 감리를 해당 법에 대해서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시켜야 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감리분한테 우리가 특별 피난계단의 창문 같은 경우에는 거실의 창문하고의 이격거리가 있거든요. 근데 그 이격거리가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라는 얘기를 만약에 했을 때 건축감리가 내가 미처 확인을 못했으니까 내가 한번 확인해보고 설계 변경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보다 그 창문을 왜 이격을 해야 되는지 나한테 설명을 해봐라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역으로 우리가 되게 상세하게 설명하고, 심지어 설계자한테 얘기하면 설계자는 본인이 실수한 거를 바로 알아채시거든요. 설계자는 수긍해서 변경하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감리자는 그걸 이해 못하니까 그 사이에서 저희가 괜히 껴가지고 업무가 좀 이상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방화 구획, 방화문, 방화 셔터 뭐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딱 봤을 때는 소방과 같이 생겼죠. 근데 이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법이 건축물의 피난 방화에 대한 기준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건축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검토하고서 잘못됐다고 얘기는 드릴 수 있지만 우리가 어떤 권한이 없습니다. 근데 건축감리 분들 중에 일부는 이거 니네 거 아니냐, 이거 왜 나한테 말하냐, 네가 알아서 해라고 합니다. 우리가 알아서 하고 싶죠. 저희도 하고 싶습니다. 그게 훨씬 속편합니다. 저희가 소방에 대해서 문제 생겼을 때 변경하는 거는 굉장히 쉽습니다. 우리가 시공자하고 발주하고 협의하고, 안 되면 소방서랑 협의해서 하면 됩니다. 근데 이 건축방제에 대한 거는 협의가 너무 힘듭니다. 건축감리를 우리가 설득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건축 피난 방안에 대한 부분은 소방감리한테 업무를 주려면 그냥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거에 대해서 바로 잡는 것만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감리자의 업무죠. 감리자의 업무, 설계 변경, 자재 승인, 자재 검수, 시공검측, 준공검사까지 우리한테 다 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없는 상태에서 저희가 어떻게 개입을 할 수 있을까요? 그냥 잔소리꾼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방감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율을 굉장히 잘해야 되는데 가끔씩 귀를 닫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 또 이제 이런 분들이 주장하시는 것들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우리가 설계도서가 나온다는 거는 그냥 설계자만 작성하는 게 아니고 관할 행정부서에 허가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축 허가 도면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아니 시청에서 허가한 건데, 구청에서 허가한 도면인데 네가 왜 이걸 딴지 거냐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시청이나 구청에서 허가했다고 그걸 잘못된 법으로 설계된 도면대로 시공을 한다고 준공이 될까요? 절대 아닙니다. 그 허가 단계에서는 기본적인 사항들, 좀 더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것들을 검토해주고 허가해주는 거지, 기본적으로 법에 맞는지 디테일하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감리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허가 도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설계도서를 검토해서 법에 맞도록 변경을 하는 게 감리의 역할이지 않나 싶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착공을 들어가면요, 아주 작은 규모도 한 최소한 소방 쪽만 해도 한 20개, 30개 지적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설계도서 검토 소홀히 하면 안 되거든요. 또 설계도서 검토도 늦으면 안 됩니다. 늦은 단계에서 검토를 하면은 이미 시공한 것에 대해서 수정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처음에 설계도서 검토를 많이 집중을 하거든요. 근데 집중해서 우리는 이거 잘못된 거를 잘못 시공하기 전에 발견했어 하고 너무 기쁜 마음에 관련 공정한테 얘기했는데, 아까 들으신 대화 내용처럼 아니 감리가 그냥 설계도서대로 시공하는지만 보면 되는 거지 이렇게 귀찮게 하냐 라는 얘기를 들으면 좀 힘이 빠지는 건 사실입니다. 이런 일이 없어야겠죠. 제가 좀 무서운 거는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싸우더라도 우리가 그 감리분하고 어떤 다툼이 생기더라도 사실은 사람이라는 게 처음에는 좀 다툼이 일어나도 중공쯤 되면 다시 친해지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싸우더라도 이거를 무조건 오픈하고 얘기해서 변경을 하도록 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면 소방감리도 알고 있지만 얘기하지 않고 건축감리는 모르는 상태에서 화재의 위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잘못 시공되었을 때 그 피해가 어떨까라는 걱정이 좀 있기도 합니다. 네, 오늘의 영상은 저희 직원이 너무 화를 내고 있길래 무슨 일이냐 물어봤더니 역시나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한번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드려봤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